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라이브로 본 확진자 수는 전일 동시간 대비해서 89명이 늘은 789명이고요. 전일에 880명 확진자 수로 최종 집계 결과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아마도 마감 때쯤 되면 1000명이 넘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확진자 수가 증가를 좀 했고, 특히 이제 서울 쪽에서 계속적으로 좀 확진자 수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더 가장 우려스럽다라는 좀 생각이 되고, 일별로 봐도 600명이 넘고 나서는 계속적으로 떨어지진 않고 오히려 확산세가 증가되고 있다 해서, 그 소위 말하는 이 코로나 그 확산, 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어쩌면 진짜 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에 전반적으로 오늘 주식시장 자체가 코로나 관련 주식들에는 수급이 몰렸습니다만, 기타 이제 그 내수 관련주들은 상당히 좀 밀린 움직임이었다라는 좀 생각이 되고, 세계로 봐도 현재 이제 화이자의 백신 접종이 뉴욕에 있는 간호사를 필두로 좀 시작이 됐습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현재 확진자 수가 미국은 1일 하루에 뭐 20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루 사망자가 뭐 1000명, 1500명, 2000명, 뭐 3000명이래요. 그만큼 지금 그냥 우습게 넘기고 넘어갈 상황은 아니다. 아울러서 기사를 조금 보다 보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들도 조금씩 이렇게 기사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우려스럽고, 만약에 변종이 나와서 그게 확산된다면 백신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건강관리에 정말 만전을 기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CJN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세게 좀 출발을 했기 때문에 조금 기대감이 있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분봉상으로만 봐도 CJN이 처음에 갭 뜨면서 올라갔었죠, 그죠? 여기죠, 그죠? 여기서 갭 뜨면서 올라갔었는데 결국에는 그 갭을 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조금 3분봉으로 살펴보면 갭을 이렇게 뜨고 나서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이 갭을 좀 메웠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갭을 좀 딱 뜨고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갭을 다 메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쉽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뭐 조금 하락은 했지만 움직임 자체는 뭐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계속적으로 벌써 21만 6천원, 좀 있으면 22만원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는 없다,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은 시즌은 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시즌은 매월 15일에 수출입 무역 통계를 좀 제가 보지만 진단키트 수출입 현황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할 수가 있죠. 지난번 라이브에서도 구독자님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분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미리 들어가서 영상을 좀 찍기 전에 다운을 좀 받았습니다. 우선은 우리나라의 그 진단키트 그 수출 금액, 그리고 뭐 건수, 그리고 송파구에서 나오는, 그죠? 송파구에서 나오는 동일한 지표의 뭐 수출 금액 뭐 이렇게 수입 금액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자료를 좀 다운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요게 요 데이터가 송파구 쪽에서 나오고 있는 진단키트 관련되어져 있는 수출입 금액, 수출 건수입니다. 그리고 요 데이터는 우리나라 전체의 월별 진단키트, 뭐 수출 금액, 수입 금액,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금액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 금액에 대해서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 수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진단키트를 수출하는 금액 중에 어느 정도 비중을 시즌이 좀 차지를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기존까지는, 그죠? 기존까지는 비중이 42%까지 올라갔었습니다. 10월 달에 우리나라의 진단키트 수출 금액, 그리고 시즌의 수출 금액 해서 비중이 한 42%였는데 11월에는 무려 50% 이상이 시즌의 수출 금액으로 좀 책정이 됐습니다. 이게
송파구를 체크하는 이유는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CGNA 주소가 그죠? CGNA 주소가 송파구 쪽으로 돼 있어요. CGNA 주소가 제가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처음 이제 구독자분들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여기 보면 CGN이 송파구 오금로 91번지 7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 CGN이 최근에 이제 그 잠실 쪽에 KT 사옥 짓는 데로 들어간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뭐 옮기긴 하겠습니다만 좀 확장해서. 근데 현재는 송파구 쪽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쪽을 좀 체크해서 제가 확인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11월 대비해서도 더 비중이 늘어서 차트를 좀 살펴보면 더 이렇게 지금 가파르게 추가적인 좀 상승으로 CGN의 이 진단키트 수출 금액은 더 늘어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요, 이런 상태로 상당 부분 그 더욱더 가파르게 이 CGN의 수출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의 진단키트 수출 대비해서 금액 비중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단가적인 측면에서 뭐 CGN이 좀 비쌀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민감하게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비교하다 보면 어찌됐건 현재는 계속적으로 뭐 증가를 좀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 거에 비해서 주가가 눌렸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현상이겠죠. 아울러서 어제 매출 1조가 달성 가능하고 또 전년도 대비해서는 약 15배 정도 가까이 이제 배당금이 늘었죠. 1,500원이 되었는데, 물론 기타 다른 그 회사들에 비해서는 배당률은 낮습니다만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 배당이 15배 늘었다는 것은 당연히 회사의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반영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악재는 조금씩 해소가 되고, 또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은 지속적이 될 수 있는, 오히려 뭐 우리나라는 지금 3단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심은 상당히 좀 좋아진 거라고 좀 저는 생각이 됩니다. 투심은 왜냐하면 코로나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상승 주식 중에서 어떤 치료제라든지 백신 이런 관련주들 조금 어떤 실제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는 이제 임상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길 그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단키트는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고 더욱더 많이 이 4분기에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더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하면 예전처럼 이런 강한 상승, 이런 강한 어떤 변동폭의 상승은 뭐 조금 힘들다 손 치더라도요, 여기가 지금 요 패시브 자금들 들어왔을 때가 174% 정도 상승했거든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런 하락분에 대한 반등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잡아줬던 한 21만원 정도 라인은 지금 돌파를 했고요. 오늘의 이 일봉상의 움직임은 사실은 앞서서 이렇게 지금 밀리면서 강하게 좀 때려 맞았던 요 구간들을 돌파하면서 여기서 안착해주는, 과연 여기서 지지가 되느냐, 여기서 하방 경직성을 딱 만들면서 이 매수에 대한 그 수급이 들어오면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라인이 과연 잡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음봉이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상승 후에 여기서 눌림이 나왔을 때 더 밀리느냐 아니면 여기서 잡아주느냐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 상승하면서 이렇게 그 주식이라는 게 일자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갔다가 눌렸다가 다시 상승하고, 다만 저점을 이렇게 높이면서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면서 가면 그게 상승인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현재는 뭐 쌍바닥 만들면서 이 구간 과연 21만원 3,4천원 정도 라인을 지지해 주느냐를 확인하고 있는 테스트 구간인 것 같다 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 코로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코로나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고, 그에 대한 우선 뭐 투자자분들이라든지 국민들의 어떤 그 위기감은 더 증폭이 되고 있고, 이 CGN의 진단키트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 금액 대비해 가지고 50%가 넘었고요. 그리고 이 차트상으로도 고점이면,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고점이에요, 그러면 이거 너무 높지 않나? 어떤 엉뚱한 기사로 밀릴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지금은 완전 밀린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할 나위 없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가고 있다. 뭐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계속 좀 어느 정도 라인까지는 1차적으로는 22만원, 그 다음에 한 24만원, 5만원 정도 라인까지도 한 번쯤 돌파를 좀 하는 시도가 나오고, 그 돌파 과정에서 과연 누가 끌고 가느냐, 개인이 끌고 가느냐, 외인과 기관이 끌고 가느냐, 아니면 한 주체가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모멘텀은 더욱더 강하게 이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뭐 스토캐스틱 상으로, 지표상으로 봐도요, 매수 유지에 대한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면 이제 일봉상으로는 그 거의 과매도권에 진입이 되거든요. 과매수권에. 그래서 조금은 더 지켜보면서 유지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되고, 오늘의 매동을 보면 외인과 기관이 좀 팔았는데요, 그 금액은 뭐 미미합니다. 외국인이 131억, 기관이 47억 정도 순매도를 했으니까요, 요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막 수급이 들어오면서 음봉 맞은 게 아니기 때문에, 수급이 빠져나가면서요, 크게 이슈는 없다. 오늘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6천억 순매수한 데 비해서 외국인은 3,700억, 기관은 2,300억 순매도했거든요. 아울러서 코스닥은 1,800억을 순매수했는데,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했는데, 기관과 외인이 각각 674억, 외인은 514억 이렇게 순매도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동 자체는 뭐 지수도 그랬기 때문에 뭐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큰 뭐 어떤 뭐 압박 부담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오늘 그 수출입 통계 기준으로 봤을 땐 진단키트에 대한 시즌의 어떤 비중이 더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했고, 차트상으로도 눌렸다가 돌아 나오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딘 움직임을 갈 수 있겠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이제 충분히 도려세우는 움직임에 대한 힘이 조금 더 강하게 받으면서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뭐 철의 장막이죠. 한 30만원 정도 라인까지 돌파할 수 있을까, 그리고 25만원을 과연 뚫을 수 있을까. 여기 엄청나게 그 강한 지지 라인이었었는데 그걸 깨버렸었기 때문에, 갭으로. 이런 부분의 문제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시나리오 자체는 올라가면 개인들 매도해서 비중 줄이고 비중 줄이고 비중 줄이는데, 그 비중을 외인들, 기관들이 서서히 잡아서,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라인까지 잡혀서 올라가면 그때 또 개인들은 더 올라가나 하고 사가지고 그때 눌림이 나온다라든지, 저는 그런 좀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갈지는 뭐 아무도 모릅니다만, 또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좀 움직일 수 있는지, 우선은 실적이 뭐 빠지면서 악재가 있다라거나 막 이래버리면 문제가 되는데, 뭐 그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서도 감안하셔가지고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날씨가 엄청 매섭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관련해서도 각별히 좀 유의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즌은 계속적으로 트래킹하면서 구독자분들 궁금하신 부분들을 좀 채워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